의사소통 능력 세 번째 독해 유형입니다. 자, 볼게요. 이번에 다뤄볼 유형은 문장 또는 문단의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예요. 여러 가지 문장이 또는 문단이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진 내용에 따라서 힌트를 찾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순서를 배열하는 일반적인 문제 유형이고 시험에는 독해 유형이 출제된다면 하나 정도는 좀 반드시 나오는 빈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것들의 순서를 배열하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런 내용이 앞에 나오고 또 어떤 내용이 뒤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주어진 글에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 그런 힌트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힌트라는 건 뭐냐면 문장과 문장의 어떠한 논리적인 관계 또는 연결 관계 문단과 문단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예상케 해주는 그런 표현을 보고 여러분들이 앞에 또는 뒤에 반드시 무슨 내용이 나와야 한다 또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풀이를 할 수 있어야겠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장과 문단의 어떠한 논리 관계나 연결 관계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읽어보고 문제풀이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상세와 관계라는 건 특히 이제 설명문에서 많이 서술하는 방식인데요. 무엇에 대해서 서술하는지 설명하는지 먼저 얘기하고 그걸 자세하게 이야기한다거나 요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부연 설명을 나중에 이렇게 이어가는 그러한 서술 방식인데 대개 두 갈식 서술 방식에서 많이 쓰는 그런 방식이죠. 비단 이렇게 문장과 문단의 순서 배열 문제 말고도 주제를 찾는 문제에서도 핵심 문장을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리 관계나 연결 관계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순서 배열 문제 외에도 여러모로 활용이 되니까 반드시 숙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더불어 문제에 따라서 좀 특징적인 표현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이하는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가장 먼저 어떤 내용이 먼저 주어지면 글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가 무엇인지 또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고 또 마찬가지로 글 뒤에 이어질 내용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문단이나 문장 이런 것들이 연결어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좀 그런 부분을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굳이 연결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글이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비슷한 단어가 유사한 표현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도 그냥 단순하게 방식을 외운다라기보다는 이 내용을 참고하면서 문제를 풀고 실제로 그러한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선택지랑 비교하면서 풀이를 해야겠죠. 아래 나와 있는 예문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1번이랑 2번 예문이 어떤 문제에 이렇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내용을 이제 이해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특징적인 표현들을 보면서 앞의 내용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 건지, 어떠한 논리적 관계로 연결되는 건지, 그래서 앞 내용이 또는 뒤에 이어질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좀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예문 보면은 대표적인 예로라고 나와 있죠. 자, 아까 봤던 부분 한번 살짝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연결 관계에서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비유 예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비유적으로 다시 말하거나 구체적인 예를 보인다라고 해놓고 예를 들면 예컨대 뭐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실제로 이러한 여러 가지 연결어를 쓰게 되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필기 시험에 나오는 글에 이러한 서술 방식, 이러한 연결 관계 같은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이나 예컨대와 같이 예시를 들 때 쓰는 이런 표현들은 앞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예시가 뒤에 이어지는
그러한 서술 방식으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위에도 나와 있지만 일단은 주지시키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에 예시를 많이 든다라는 거 여기 논리관계에서도 확인이 되시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조금 전에 그 예문에서도 우리가 앞에 나올 내용을 예상해 볼 수 있겠어요.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대표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서술하는 방식이고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무언가를 먼저 주지시키고 그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들 때 보통 많이 쓰는 이런 서술 방식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엥겔 지수라는 게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요 첫 번째 예문 앞에 나올 내용은 엥겔 지수의 상위 개념이나 엥겔 지수보다 더 큰 개념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엥겔 지수가 앞에 등장할 무언가의 예시일 뿐이고 뭐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나올 내용은 엥겔 지수보다 상위 개념이겠구나. 그리고 그것의 예로 엥겔 지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이어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예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예문도 한번 볼까요? 엥겔 지수와는 반대로 에인절 지수라는 게 있대요. 자,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엥겔 지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앞에 나왔을 테고 이제 그거와는 약간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에인절 지수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걸로는 특히 엥겔 지수에 대한 이야기가 어쨌든 앞에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예문을 통해서 자, 에인절 지수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 지금 이 첫 번째 예문도 같은 문제에 나오는 뭐 지문 중에 하나라면, 첫 번째 예문은 엥겔 지수에 대한 설명이니까 아마도 두 번째 예문보다는 앞에 나오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연결어나 뭐 논리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표현들로 우리가 이 문단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예상해 볼 수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 앞에 설명한 것도 뭐 있지만, 특히 이 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3번과 관련된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예문은 어떤 글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두 문단을 제가 가져온 건데요. 한번 볼게요. 이러한 방법이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아마도 소화기의 어떠한 작동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나오겠죠? 자, 앞에 나오는 내용을 받아주는 표현이 첫 문장에 이렇게 나오고요. 자, 분말 소화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고, 뭐 분말 소화기의 뭐 원리나 아니면 뭐 장점 또는 단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는 소화 대상이 손상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반면이라는 단어는 조금은 대조적이지만 어쨌든 대등한 애들. 그런 애들을 뭐 비교할 때 이렇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표현을 통해서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가 좀 예상이 되는 편이고 반대로 이제 문제풀이에서는 반면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앞에 자, 뒤에 이어지는 이산화탄소 소화기에 대한 내용과 뭔가 상호 대등한 하지만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앞에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보면 자, 첫 문장에 바로 나와 있는 표현이 뭔가요? 이산화탄소 소화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설명은 하고 있지만 손상이 경미하다라는 것부터 얘기하죠. 바로 앞 내용에서 분말 소화기가 소화 대상이 손상될 수 있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그거랑 비교가 될 만한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손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문단과 문단이나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비슷한 단어,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같이 나온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문제풀이에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한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걸로 합시다. 자, 해당 문제
뭐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답을 내볼게요. 자, 저는 바로 해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체크한 대로 문제를 풀면 돼요. 첫 번째, 주어진 내용 먼저 확인합니다. 자, 대뇌 피질이 뭐 신경세포의 집합이고 뭐 다양한 기능을 담당한다. 그 다음에 자, 대뇌 피질의 이제 특정한 부위를 언어 중추라고 하는데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이 있다고 하죠.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올 텐데 이렇게 A와 B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베르니케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브로카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게 될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A와 B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A에 대한 이야기, B에 대한 이야기가 차례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베르니케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시작되는 아마도 나가 가장 앞에 들어갈 내용이겠죠. 자, 가를 보세요. 가는 따라서 이 영역이 손상되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미 어떠한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가 맨 앞에 들어갈 순 없고 나를 봤을 때 베르니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를 봤을 때 브로카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소재를 봤을 때 나의 내용이 먼저 나오는 게 맞겠다 보이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마도 가에 나와 있던 요 표현이 앞에 나오는 어떤 내용을 받아주는 A일 테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나에 이어서 가가 들어가는 건지 또는 다가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다 뒤에 가가 이어지는 건지 이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 먼저 볼게요. 베르니케 영역은 언어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결정한대요. 그래서 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소리를 언어로 이해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베르니케 영역의 이제 역할이나 뭐 능력 뭐 이런 것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 이어지죠. 다 한번 볼게요. 자, 언어를 이해하면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브로카 영역의 손상과 관련이 있대요. 자, 브로카 영역은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마찬가지로 다에서도 브로카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로카 영역에 대한 설명은 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이야기해주고 처음에 얘가 손상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에 나와 있는 따라서 이 영역이 손상되면이라는 어떤 영역이 손상되었을 때에 대한 이 이야기는 베르니케 영역에 대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안 그래도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에 대해서 상호 대등한 걸 병렬 구조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베르니케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요소들과 브로카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요소들이 뭐 뭔가 이렇게 비교할 만한 좀 비슷한 요소가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이미 다에는 브로카 영역의 역할과 얘가 손상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다 나와 있으니까 가에 나와 있는 어떠한 손상에 대한 이야기는 베르니케 영역에 대한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이거는 글의 구조 또는 병렬 구조로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것까지 파악을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정답을 이제 알고 이제 본다라고 다시 보면 이제 좀 느낌이 또 다를 거예요. 잘 보세요. 나의 내용, 베르니케 영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영역이 손상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막 나열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로 넘어가면서 자, 다 내용으로 넘어오기 직전에 가에서 손상됐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의 내용이 시작될 때도 브로카 영역이 손상될 때는 또 어떠한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비슷한 이야기를 통해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연결어를 중심으로 풀이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얘네는 병렬 구조로 이어지는 설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그것도 아니면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한 대로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비슷한 소재에 대한 비슷한 단어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온다, 유사한 표현이 나온다라는 거. 그런 것들까지 이용하면은 답을 구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일단은 뭐 하나 정도 같이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은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다 또는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다. 실제로 예상해 보고 실제로 그러한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좀 반복해야 되고요. 반복 연습을 통해서 좀 시간 안에 빠르게 풀고 정답률도 높여야 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과 문단의 순서 배열 문제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